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정말 시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는 이런 시장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잘 버텨주다가 오후에 이제 시간 외에 미국 증시 지수가 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래로 더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힘든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힘든 시장이었던 만큼 조금 더 힘차게 배트맨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같이 어려운 날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구원투수 저희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배트맨 2부도 출발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중 아무 번호나 고르셔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저희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오전장은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오후장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미국 시장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석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또 관련해서 또 수급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런 점들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이야기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오늘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까요, 위원님? 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개인들 매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물량 자체가 많이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 입에서 아닙니다, 오를 겁니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또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모르고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도 혼자서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오늘도 더 떨어졌습니다 하고 걱정이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주가 지수가 1600선이 깨지면서 지수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CP 매입을 강화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기에 악재가 들려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홍콩이 국경을 폐쇄 조치를 명령을 했고 또 미국은 통행 금지 소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호주는 여행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악재들이 주가 후반대에 좀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미국 선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우리 주가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서 아예 매수 주문까지 축소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시장에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늘 4.86% 하락해서 1,5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600선이 깨진 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인데요.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사이좋게 5천억 원씩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매도세에 지수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5.75%가 하락해서 4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6년 만에 500선이 깨졌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그 매도폭을 조금 줄여줬는데요. 개인도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지지해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장 후반대에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아마 어떤 그 경기 부양책들도 시장의 안정성을 실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신속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맥이 자회사인 항체 개발 기업 다이노나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임상시험을 돌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다이노나가 임상시험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에스맥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세에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오늘 11% 넘게 올라서 종가 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코로나 사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생필품과 온라인 쇼핑 등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80%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택배사의 주가들이 함께 상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월과 3월에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CJ 대한통운이 이번 연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까지 할인이 됐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이 더 탄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5.91% 올라서 종가 12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 지누스가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우려 때문에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비자가 이 매트리스 외피를 벗겨서 사용을 했는데 유리 섬유 때문에 가려움증이 보이자 이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매트리스를 유통했던 미국의 월마트나 아마존 등도 소송 위기에 놓여서 지누스가 장중에는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누스가 매트리스 제품의 외피를 벗겨서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 소송 이슈로 인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16배에서 7배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누스가 15% 넘게 떨어져서 종가 4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까지 현금화에 대한 입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좀 둔화가 되고 또 그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것이 펀더멘털로 확인이 되어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반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이슈들까지 챙기기가 좀 버거우실 것 같은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그 카카오톡 방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은 오늘 뭐 VI 발동이 아래로 걸린 게 아니라 위로도 걸린 종목도 있고요.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일단은 기존에 추세가 잡힌 종목들,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기존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섹터군이 돌고 돈다는 관점에서 이제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고 어제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추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 상품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수익 내는 그런 베팅을 어느 정도 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드러나서 일단은 조금 좋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리고 또 함께한 회원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종목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챙겨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장이 어려웠던 만큼 많은 분들 지금 문자랑 전화 접수 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사마 콘덴서 가지고 있습니다. 63,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매수가 이제 접수를 한 걸 보고 가격대를 보면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나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사마 콘덴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사마 콘덴서 굉장히 많이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대해서 영향을 좀 급격히 받았고 다만 이제 작은 이제 박스권에서는 조금 이탈이 나와서 다소 부담은 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지금 저점 구간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이제 전 저점도 이 구간 이제 자리 잡고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자리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기다리셨으면 조금 더 관망을 해 주시고 4만 원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때입니다. 다만 조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나가죠. 근데 수급 자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간혹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면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일 외국인들을 팔고 나가는데 얘는 역으로 이제 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완전히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갈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4만 원짜리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 일부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4만 원짜리가 지켜지는지 꼭 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연우예요. 연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 비중은 뭔 뜻으로 그런지 못 알아들어요. 18,400원에 샀어요. 18,4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거의 한 100% 예요. 가지고 계시는 주식 중에 연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80%. 80%요? 예. 80%나 들고 계시다고요? 예. 걱정 아니, 좀 크실 것 많이 같은데. 네. 예. 80% 맞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 연우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80%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연우를 왜 이렇게 80%씩이나 사셨어요? 그때 보니까 2만 원대 알로 가면 사라 그래가지고. 2만 원대 아래가 16,000원이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아, 그래요? 조금 기다리시지. 2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 네.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가 네. 뭐 연우 자체 종목이 지금 나빠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지지받다가 떨어지고, 지지받다가 떨어지고, 지지받다가 떨어지고. 네. 그럼 여기서도 지지받다가 떨어지고. 그쵸?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패턴상으로. 그쵸? 예, 예.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되 얘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사실 얘가 하락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이 최저점 자리거든요. 네. 뭐 기존의 주식은 심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전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저점, 지지선이다라고 말하는 데가 지금 확정짓기가 사실 어려운 구간이에요. 일단 15,000원 자리가 심리적으로 좀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16,000원을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리인데 만약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얘가 화장품 관련주이고 추후에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카톡방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다소 추세가 좀 다른 것들과는 많이 조금 뒤처져 있거든요. 예.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 16,000원 지지해 주면서 18,000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얘는 다시 네.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일단 다음에 만약에 저는 매수를 좀 하실 오래 갖고 네. 있어도 되거든요. 10,000원에 가도 5,000원에 가도 매수를 하실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서 제 상가격을 지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는 기다릴 수는 있다고요. 3년, 4년이 지나도?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감정을 싫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네. 대응하세요. 이번에 내가 들어간 전략이 잘못됐다, 오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고 대응을 근데 하셔야지. 제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80%나 담겨 계시잖아요. 예, 예. 20% 들어가셨으면 뭐 그냥 끌고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80%예요. 예. 지금 저점이 보이지도 않아 어디인지 사실. 그쵸? 아, 도박을 하시는 게 아니죠. 네. 지금 그게 2만 원 밑으로라 그러면은 바로 내려오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5천 원이 갈지 10,000원이 갈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여기 장기 이평선, 이평선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방송에 나오는 거 그대로 믿고 덥석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아, 뭐 분석을. 핸드폰 같은 거 광고 TV에서 나오면 그냥 사세요?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좋은지 알아보고 사시잖아요. 아, 나에게 맞는 건지 좋은 알아보고 말씀 사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종목은 이런 거는 뭐 핸드폰은 10만 원, 20만 원, 뭐 요즘엔 100만 원까지도 하지만 네. 주식에 들어가는 돈은 내 노후 자금이고 자녀들 네. 학비이고요. 예, 함부로 쓰시는 돈이 아니에요.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검증을 하시면 핸드폰을 사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사셔야 돼. 그럼 아시겠죠? 선생님, 제가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거 하나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사면 좋겠어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추세 잡힌 종목들은 드리니까 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 뭐 다 걷어내라 말씀 저는 안 드리잖아요. 손실을 보셨다고 해도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 거고 예, 맞죠? 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보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급해지면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고 일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천천히 보시고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전화 잘 주셨네요. 연우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중이 80%라서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이 크셨는데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너무 떨어진다고 바로 이제 손절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보면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우리 시청자님 같이 다른 종목,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추세 잡힌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KMW 가지고 있습니다. 44,650원에요. 5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50%면 위원님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현금화를 좀 하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만약에 KMW 50%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다소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낙폭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여기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은 사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남들이 뭐 수익을 본 종목은 사실상 내가 수익 보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KMW 자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직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1, 2주 정도 횡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으면 지켜보다가 5만 원 정도 자리 회복하는지 여부 보고 진입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하락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서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만 4만 원 구간, 이 구간은 좀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반등을 어느 정도 끌어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종가 자리 정도는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5만 원까지 올려주는 양봉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얘는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손절 대응 하셔서 다음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님, 지금 시장이어도 5G 괜찮죠? 2차 전지 괜찮죠? 하고 여쭤보시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좋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좀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시청자님 겨우 연결됐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나서 미디어에. 나스미디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6,600원이고 20%예. 36,600원이요? 아니, 46,600원이. 46,600원에 20%? 예. 아유,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죠?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그니까요. 고민이 됩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 제가 위원님께 좀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나스미디어 자체가 조금 추세를 많이 이탈을 했어요. 예. 전 저점도 이탈을 했고 지지선도 이탈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되면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낙폭은 사실 뭐 나스미디어 자체가 나쁜 종목이라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글로벌적인 이슈에 의해서 많이 밀린 모습이고 좀 개인 투자자나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호흡에서 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마시고
지금 오늘 저점이 21,650원인데 저기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25,000원까지 좀 V자 반동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25,000원에서 매도해야 네? 됩니까? 매도요. 25,000원에서 매도해야 돼요. 일단 25,000원이 회복이 돼야 얘가 상승으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일단 25,000원이 회복되는지를 보시고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25,000원 회복 1번 보시고 2번으로는 28,000원 여기 계속 지지받으면서 박스를 만들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선거드린 거. 그럼 저 22,000원이 지금 22,000원인데 22,000원 깨지면 팔아야 됩니까? 일부는 덜어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여기 자리가 지금 이탈이 되면 예. 16,450원, 16,4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덜어내실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 자체는 좋아요. 기업 정보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이고 시가총액 2천억짜리이고 뭐 기업도 살짝 재무제표를 볼게요. 영업이익도 154억, 300억, 200억, 300억 꾸준히 매출도 나오고 있죠. 예. 부채 비율도 지금 100%, 뭐 200% 안짝이면은 다소 안정적인 회사이고 부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치잖아요. 150%에서 140, 110으로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은 이거에 따라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뭐 당장 뭐 망할 종목이다, 종목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재무제표가 좋은 거는 주가의 흐름과 맞아 떨어져야 시너지가 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는 거죠. 조금 팔고 나가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리에서 팔고 만약에 얘가 떨어질 자리가 보이면 여기서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4,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팔아야 됩니까? 그때 파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자리 지켜보시고 만약에 22,000원 여기 이탈한다. 여기 지켜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쭉 밀려버리진 않을 건데 일단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 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뭐 다 덜어내시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아프실 거니까 뭐 5%든 10%든 덜어내시고 일단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나머지는 조금 천천히 보시고 14,000원, 저 구간 16,000원 이 구간 왔을 때 또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되다가 하락만 된다고 계속 하락만 되지 않거든요. 하락되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예. 이 구간의 모습을 보셔야 돼. 그러면 그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네,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스미디어 정말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관망 의견 드렸으니까 꼭 지켜보시다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웰컴텍. 엘컴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원 20%. 1,900원에 20%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저께요. 어저께. 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좀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엘컴텍 매수하셨는데 예. 음봉이 뜨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아니, 나는 많이 빠져가지고 더 안 빠질 줄 알았죠. 더 안 빠질 줄 알았어 라는 거는 이제
자신이 본인이 만드는 함정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좀 예.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금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예.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밀리면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 사실 요즘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조금 더 하락될 게 보이고 그러면 네. 엘컴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요즘 트렌드에서는 요즘 시장 변화에 따라서는 엘컴텍은 그렇게 뭐 안전자산이다, 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예.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가지고 놀고 네.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놀다가 일단은 물량을 쭉쭉 빼낸 자리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빼내다 말았어요. 예.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어요? 네, 1570원짜리 이 자리까지도 일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마이너스 한 8%? 9% 정도 되시나요?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기다려 보실 거면 근데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반등을 하면요?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적으로 네. 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몇 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만약- 요즘에 금값은 어때요? 네? 요즘에 금값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금이랑 상관없이 움직여요. 요즘에는 엘컴텍이라는 근데- 종목 자체가. 근데 그동안에 금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값 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네. 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뭐 예전에 트렌드 말씀드리면서 뭐 네. 몸빼바지나 이런 거 마트 갈 때 안 입으시잖아요. 예. 똑같아요. 얘는 예전에 금 때문에 올라갔지만 요즘엔 금 네.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듯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건 예전처럼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안전자산에 관한 지수가 떨어지니까 얘 올라가겠지? 이런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지 않아요. 아, 일단 조금 오래 보셔야 되고 예. 한 뭐 1년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 이 자리까지는 그다음에 금방 올 수 있는데 한 6개월 정부에 정도 가려면은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한 번은 올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네. 기다리시는 게 조금 아깝다 싶으시면은 지금 자리 네. 아니면 내일 자리에서 일부 덜어내시고 예.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일부 덜어내시고 얼마에 걸어놓으라고요? 일단 지금 자리 정도 오늘 지금 종가 자리 자리요? 1685원이에요. 여기서 아, 만약에 그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덜어내세요. 예. 121선 기준으로 보시고 일부 덜어내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낙폭에 따라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예.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얼마나요? 뭐 1, 2주 정도? 만약에 얘가 진짜 상승을 할 거라면 예. 1주 안에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1900원 정도는 가주는 상승이 나오면 얘는 네.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네. 얘는 못 가요. 예. 일단 지금 아니면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시고 손절에 대해서 손실을 조금 줄이고 나오고 싶으시면 예. 이번 주 지켜보시고 아니면 네.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반등 네. 안 나오면 일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더 빠지지는 않겠어요?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라 말씀드린 거죠. 예. 이번 주말까지요?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넓게는 다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될까요? 24,800원에 20%입니다. 24,800원에 20%면 그래도 요즘 시장에서 큰 손실은 아니네요, 시청자님. 예, 그런데 좀
수익이 좀 났다가 24,800원이라고요? 예, 아, 예, 지금 수익 중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수익 아, 중인데 네. 더 좀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많이 지금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걱정되시죠?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아, 좀 지금 중장기로 어떻게 보실 예정이었어요? 지금 좀 작년 12월에 매수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예, 그래서 중장기 알겠습니다. 원래 중기적으로도 볼까 했는데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더 빠졌다 알겠습니다. 갈지. 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요. 제가 위원님께 좀 이 네. 종목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승을 많이 줬고 수익도 많이 네. 보셨던 자리까지 왔었는데 왜 매도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좀 뭐 시장이 이제 또 계속 빠지는 상황을 예측을 못했고요. 예상을 못했고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 오를 때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반등할 때는 좀 안 올라주고 떨어질 때는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약간 움직임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중기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는 뭐 중기로 가져가시든 단기로 들어가시든 상관없이요. 주가는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내 비중을 줄여가면서 예, 예. 수익을 확정 지으셔야 내 수익이 돼요. 네. 지금 못 파시는 이유는 네. 35,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38,450원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 예. 가격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긴 네. 그럴 근데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네. 반등을 할 줄 알았어요. 좀. 그러니까 반등을 할 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등을 안 할 경우는 네. 이걸 더 많이 열어두셔야 돼요, 사실. 아, 네.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네. 상승할 이유보다요 네. 떨어질 이유를 더 많이 찾아요. 리스크를 예, 그래야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 121선 만약에 내일 지금 추세가 많이 밀렸는데 예, 121선 지지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덜어내세요. 121선이 그럼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딱 자리 26,100원 자리. 아, 지금 딱 그럼 기로에 여기 서 있어요. 네. 기로에 서 있네. 그러면 내일 봐가지고 더 빠진다. 더 빠지면 그냥 뭐 보지도 말고 그냥 일단 던지세요. 그랬다가 일단은, 예, 다시 예. 어느 정도 회복을 찾아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26,100원에서 뭐 덥석 사지 마시고요. 28,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횡보 네. 이렇게 네. 이어가면 이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단 내일 또 빠지면 일단 현금화 했다가 매수를 다시 할 때는 매수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매수 다시 할 때는 26,000원 자리에서 28,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예, 예, 횡보하는지 여부 최소 1, 2주는 지켜보시고 아, 그 다음에 횡보할 때- 거기서 천천히 담아서 다시 3만 원, 35,000원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당연히 수익 매도 하셔야겠죠. 아, 그러면 재매수할 땐 좀 떨어지는 거 멈춘 다음에 이제 매수를 다시 한다 그러면 네, 지금 하라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얘가 네, 네. 26,000원, 뭐 25,000원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가 예. 2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네.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네, 위원님들의 강의 팁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종목 상담을 했던 분도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빠져서 불안합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수익이 남에도 지금 불안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얼마나 또 심리적으로 힘드시겠어요. 오늘도 위원님께서 좀 그 심리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치 앞을 모르게 뭐 자고 일어나는 게 불안할 정도로 일단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 하락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투자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개인 매수가 신용잔고 비율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개인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시장을 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도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정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08년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샀다 하면 상한가, 뭔가 샀다 하면 그냥 다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 종목들이 제가 오늘 카톡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안정성이나 재료나 그런 것들 세력 매집이 충분히 돼 있고 향후에 추세를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 내 기업에 종목이 이상이 없다면 그러한 다시 반등장이 왔을 때 다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60% 마이너스여도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깔려야 될 것이고 그게 기본 바탕이 된다면 상한가 딱 2번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이러한 사이클은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거의 3일 연속 보여드리죠. 일단 이러한 시장 하락폭이 깊어지면 골이 깊으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하락이 엄청나게 깊은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런 좀 큰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힘드시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주식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자. 뭐 ETF나 이런 것도 있죠. 채권이나 원자재나 아까 종목 진단했던 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다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정말 잘 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낮은 가격에 투자할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 자금을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 확보를 말씀드린 이유고요. 일단 주식시장을 이해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서 생각하자. 뭐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양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면서 올라갈 것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객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사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베팅하실 때 내가 무조건 딸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다만 이것과 다른 이유는 분석을 하면 내가 그만큼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항상 양면을 생각하시고 떨어질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세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비관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를 전략을 스스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상승을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팔자리만 기다리면 돼요, 사실. 근데 떨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게 없이, 그냥 총 없이 그냥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단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기치 못한 호재와 악재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오늘 뭐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미 선물 지수가 갑자기 쭉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밀렸죠. 일단 예기치 못한 증시 아마 아침에는 저도 이제 카톡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아침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는데 네. 오후쯤 되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예기치 못한 그런 호재, 악재가 등장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저는 상승이 나오는 게 굉장히 사실 불안했습니다. 환호를 하고 계셨을 텐데
저도 뭐 파이팅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하락장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힘을 계속 실어 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러한 불안불안한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때에 나는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개인들 99가 환호를 할 때 동전의 양면을 보시고 순간 하락이 발생하진 않을까? 뭔가 악재가 터져 나오진 않을까? 지금 하락할 상승할 장이 아닌데 상승을 하고 있네 라는 점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시세가 앞질러 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는데 다음 주에 무슨 발표가 있으니까 시장은 근데 이벤트를 선반영하죠. 굉장히 이제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뭐 5%,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객관적으로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물론 사람인지라 지금 비중이 20%면 20% 다 수익을 보고 싶거든요. 더 많이, 더 크게 내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래 가는 게 1순위가 되어야지 많은 수익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발표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식은 선반영되어서 움직인다. 선행되어서 움직인다. 선행지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면 이걸 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겠지. 거기까진 조금 더 가겠지.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런 목표가를 올려 세우는 거죠, 사실. 내가 10%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뭐가 있으니까 5%를 갑자기 껴맞춰요. 처음에 없던 전략에서. 물론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덜어내고 내 거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 자신이 만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건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을 좀 망각하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뒤돌아보지 말라. 저는 어떤 종목을 팔면 사실상 보지 않아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을,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절이든 뭐 상승, 뭐 수익 실현을 했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동차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백밀러를 계속 쳐다보면서 운전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동차 운전하면 앞을 보셔야죠. 백밀러를 계속 보고 가시면 가끔씩 보는 건 괜찮지만 백밀러만 줄창 보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손절 대응을 했으면 일단 덜어내세요. 상승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에 대한 것만 생각하셔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보지 않고 목표 수익을 낼 궁리를 해야 된다. 최소 내가 매수가, 산 매수가를 어떻게 낮춰서 잘 빠져나올까를 궁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 시점이 되었으면 내일 무조건 좋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상충되는 거죠. 팔 시점이 됐으면 내가 목표가를 얼마 지정했으면 좋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이슈가 터졌어요. 일단 파세요. 뭐 다 파시는 게 아쉬우시면 절반이라도 파시고 50%, 60% 이상 챙겨두시면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아까도 종목 진단하다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사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셨는데 떨어진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시면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떨어지진 않을까를 더 걱정을 하시고 조금 일부 챙겨두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든 뭐든 시장 주체는 안정 성향을 좋아하며 보수적인 세력이다. 제가 추구하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세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시장 주체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투기성 있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1%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1%를 따라하면 돼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뒷부분에 이어서는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원님께서 도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